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분의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자들의 입장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중국도 두 종류의 백신을 개발해 국내 수요를 채우면서 바레인과 브라질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00 캐시 지원안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좌절시켰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 조기 투표에는 도전자를 지원하는 민주당 유권자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박빙이어서 대선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선거 당일에 알기 힘들 정도입니다. 1월 6일 차기 대통령을 선포하기 직전 공화당의 반기 움직임은 강해집니다. 동시에 불장난을 멈춰야 공화당이 산다는 공화당 내부 주장도 있습니다. 차기 백악관 대변인이 전통적인 백악관 대변인의 역할인 정책 전달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백악관 대변인실이 뉴맥스 등의 근거 없는 선전선동을 지속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시점과 비교하면 실업자는 약 190배 많습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새해 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치됐습니다. 2021년에 대한 미국인의 기대는 희망이 두려움을 압도할 차이로 누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백인보다는 유색인종이 두려움보다 희망을 품은 채 2021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2021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한국은 벌써 새해가 됐고요. 오늘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전부 그 뉴스까지 마스크를 써야지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는 썼는데 제가 혼자 오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20분 정도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것이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죠. 그런데 자꾸만 내려와서요. 제가 이쪽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거의 그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하루라는 단어가 정말로 다가오는 오늘 하루입니다. 백신 접종은 생각했던 것의 9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백신 접종이 가능해서 지금 2천만 명을 올해 말까지 목표로 했는데 26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생긴 그 변이된 바이러스의 감염 정도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전혀 영국이라든가 해외를 방문해 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콜로라도주에서 2명이었고 어제 이제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도 나왔기 때문에요. 콜로라도주에서의 2명은 그 방위군입니다. 원래 이제 그 의료센터, 요양센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위군이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한 80마일 떨어진 그곳에 갔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그 방위군들이 영국에 이 그 바이러스 그에 접종이 전이가 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거 큰일 났네요. 자꾸만 내려와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영국 그 변이 그 접종자가 나왔는데, 이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부 20대와 30대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국에서 변이된 그런 그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속도는,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그렇다고 꼭 그 백신이 잘 듣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아직까지는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입장 같은 것을 확실하게 그 정하지 않은 그런 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그 12월 31일이고 늘 그 이때가 되면은 새해 어떠한 그 새해 맞이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 새해 맞이 이벤트는 전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뉴욕에
타임스퀘어를 포함을 해서 캘리포니아주까지 플로리다주, 하와이 모두 오지 마세요가 지금 각 그 주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이러스와 경제와 사람들의 삶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왔는데 먼저 바이러스와 경제와 이제 정치부터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질병통제국이 얘기하기를 지금 콜로라도주에서 방위군 2명이 영국 그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샌디에고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샌디에고와 콜로라도주에만 영국에서 생긴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미 전국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많이 미국에 퍼져 있는데 아직까지 그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나 아직까지는 또 확인을 해볼 그럴 시도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질병통제국이 캘리포니아주, 델라웨어, 또 메릴랜드주의 실험실과 전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환자들의 샘플을 받아서 샘플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률과 입원율은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국에서 온 이 변이 그 바이러스가요. 일단 그 확산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 자체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효력이 전혀 없다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연구를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백신에도 또 개발될 때 뭔가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수정이 있겠죠. 해서 실마 푸드 스토어라는 곳이 콜로라도주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방위군 2명이 나온 곳입니다. 이곳에서요. 어제도 그렇게 방위군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했는데도 실마의 그 푸드 스토어에 식료품점에 가봤더니 어느 매체인가요? 제가 뉴욕타임즈네요. 이 기사는. 해서 가봤더니 그곳에서 불과 그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된 곳에서 반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푸드마켓에 식료품점에 그로서리 스토어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됐답니다. 콜로라도주에서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하고 안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할러데이 파티를 25번 이상 했겠죠. 안 믿는다든가 아니면 믿으면서도 정치와 결합이 돼서 제일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경제를 살려야지 된다. 물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경제를 살려야지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하긴 하지만 조심하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자다. 혹스다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거의 지금 34만 명까지 나왔고요. 그것이 계속 오랜 동안 7, 8개월 이상 지내다 보니까 정말로 민주당의 음모다, 언론의 음모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반마일 옆에서 방위군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도 그로서리 스토어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그 지역, 실마 지역에서는 콜로라도주요 4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경제라는 그 문제, 정치성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도 이 마스크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또 뭐 하이드록스클로로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하이드록스클로로킨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집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어제도 사망자가 43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뭐 반이민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전부 들어가는데 오늘 가디언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정말 큰일이다. 정말로 3분의 1명이 숨질 이런 지경인데 더군다나 이게 뭐 그 인종이라든가 정치 성향이라든가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요. 의사들의 3분의 1이 이민자입니다. 의사들이에요. 의료진은 그것보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잡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 농부요? 농부의 반은 역시 반 이상이네요. 농부는. 캘리포니아 농장 근로자의 75%는 이민자가 아니라 서류 미비자입니다.
75%는 서류 미비자입니다. 그래서 그로서리 스토어, 딜리버리 음식을 포함해서 하시는 운전자 이런 분들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민자에는 서류 미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또 영주권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뭔가 반이민 정책과 맞물려서 내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치료를 안 받아. 이것도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문제라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아예 그 미국에서 어차피 치료받지도 못할 것이면 하면서 멕시코로 다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민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민 정책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주에 맞게 풀어지지 않으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은요. 파이저사가 처음으로 백신을 놓고 이제 21일이 지났답니다. 한 번 백신을 맞아서 면역됐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어제 그 파이저사가 발표를 했고요. 원래 이제 3주일쯤 있다가 한 번 더 접종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굿뉴스가 있다면 그 바이러스 접종을 받고 12일 정도 됐더니 어느 정도의 그 면역의 효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3주일 뒤에 또 두 번째 그 접종을 받고 나서 이제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접종을 받으면 이제 95%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영국하고 캐나다와 미국이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정책 어떤 입장이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접종하고 그리고 첫 번째 접종 받은 사람들이 의료진이었었죠.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두 번째 접종까지 받는 것을 우선 그렇게 한 그룹부터 정리를 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인데 이에 비해서 영국과 캐나다는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먼저 맞게 한다. 1차, 2차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준다. 물론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과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효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게 파이저사의 경우는 한번 복용을 받았다고, 이 접종을 받았다고 금방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은 증명이 됐으니까, 빨리 이제 그 그룹부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콜로라도주에만 변종 바이러스 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까지 왔잖아요. 이건 캘리포니아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이것이 다 잡혀져도 다른 나라에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같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국의 제약회사가 백신이 우리가 개발됐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뭐 국영회사니까는요. 두 종류인데 중국의 데이터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특히 정부 데이터는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국영회사 시노팜이라는 그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을 개발을 했는데 이 백신도 미국의 파이저사나 모더나사과는 달리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값이 쌉니다. 값이 싸고 또 그 운반할 때 무슨 뭐 영하 몇십 도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일단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백신 접종을 받게 하고 그 이후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라든가 바레인, 파키스탄, 모로코 이런 곳에 바로 이 국영회사 시노팜의 백신을 수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두 가지였어요. 또 하나는 다른 회사는 시노백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도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에서는 일단 중국 사람들에게 접종을 시키고 터키, 인도네시아 또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와서 브라질까지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 개발은 뭐 러시아 것은 러시아가 그냥 얘기를 한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중국, 영국 또 미국에서 종류로는 미국에서 두 가지, 중국에서 두 가지, 영국에서 한 가지, 5가지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도 받아야지 됩니다. 이 재료,
백신을 만들 때 그 원료 같은 것을 의약 물질 같은 것을 중국이 또 수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국과 중국과 영국이 백신을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본인의 그 국가들에게도 국가 국민들에게도 마치고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빨리 접종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는 새해 전에 5천만 명에게 접종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미국은 12월 말에 2천만 명 했는데 26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목표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새해는 2월 달이니까 지금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5천만 명에게 접종을 하고 450만 도스는 이미 시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백신이 95% 효력이 있다고 하고 영국은 이제 뭐 60몇 %, 뭐 7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중국은 79.3%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발표에 대해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미싱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어쨌든 중국에서도 바이러스가 개발됐다고 하니까 조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주십사 하고요. 더 중요한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스크가 자꾸만 내려가서요. 수정을 조금 해야지 되겠어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2,000달러 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이제 또 조지아주 선거로 이어지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나가는 것은 분명하니까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 가겠구나. 백악관 기자회견부터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조기 투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공화당에서 1월 6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미국을 진행할 때보다 지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강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2024년도 차기 그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한 그 연방 상원 의원이 또 아주 중요한 얘기도 했고요. 잠시 뒤에 이 같은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께서 그 유튜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저 선글라스만 끼면 꼭 유나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길게 그 마스크를 쓰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네, 정말 힘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말하는 편안한 방송이 아니라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뱃속부터 가슴, 목 여기까지 항상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음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누가 앞에서 남자 진행자를 한 분 초대를 할까요?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조금 쉬운데 계속 오늘의 미국이 말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그 다른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내려가는 거 고쳤고요. 네, 어제 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막중한 그 영향력이 있고요. No realistic path to quickly pass. 이 말은 곧 2,000달러 그 경기부양책은 쉽게 그렇게 패스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렇게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대통령과도 거리를 어느 정도 둔 것이고 이 2,000달러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한 뒤에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또 비난을 했고 그러나 자신과 대통령을 분리하면서도요. 그래도 또 완전히 대통령과 바이바이 굿바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필요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를 치를 때까지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대통령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원하는 뭐 테크놀로지 컴퍼니를 보호하는 그런 그 규정을 없애고 뭐 2, 3 이런 안이 있어요. 그리고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한다던가 이런 것과 같이 겹쳐서 2,000달러 그 투표를 하면은 또 모를까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1월 3일까지가 116대 의회의 마감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이 31일, 오늘이 31일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 일요일이거든요. 언제 투표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116대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하원에서는 공화당도 44명이나 $2,000를 승인했지만 결국은 지금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바이든 그 대통령 그 당선인의 그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NPR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대변인이 많이 그 바뀌었지만 처음부터 이제 그 뭐 대안 사실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나왔는데 지금 차기 대변인이 존 사키라는 여성 대변인이거든요. 전에 존 케리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 국무부의 대변인을 했고 그 이후에는 오바마의 백악관 공보국장을 했습니다. 딱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전통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누구라고 구태여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취임식장에 나의 그 취임식장에 오바마 때보다 관중이 더 많았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얘기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백악관이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 백악관에서 나가는 뉴스가 사실이라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파 미디어에 대해서 NPR 방송의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팍스는 좀 구분을 하더군요. 팍스는 션 해니티와 같은 퍼스널리티 이런 사람들에게 늘 빅샷을 주진 않겠다. 단독 인터뷰를 한다던가 대통령 자신도 그랬고 뭐 백악관의 그 대변인도 그랬고 그런 어피니언 리더들에게 빅샷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진 않겠다. 그러나 이 팍스에서도 그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를 하는 그 크리스 월러스 같은 그 저널리스트를 따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카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동안 그 가짜를 너무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그 가짜 덕에 뉴스맥스가 선거 이후에 거의 그 시청률이 500%가 늘어났습니다. 팍스의 시청자들이 오히려 뉴스맥스 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뉴스맥스가 더 가짜 뉴스를 많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호하는 딱 그 옆에 서 있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백악관의 대변인은 이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에 이렇게 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그 대통령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회균등하게 그 브리핑을 하겠으나 그러나 마찬가지로 현 행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카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의 기자들에게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어질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행정부를 게임 오브 톤 스타일의 그런 그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책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사람이 아직 인선이 안 됐어요. 법무장관 인선이 안 됐죠. 뭐 국방장관도 됐고 했는데 법무장관이 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 뒤를 보다가 나중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해서 완전히 무슨 배신자처럼 낙인이 찍혔는데 이 백악관에서는 각 그 정부의 부처를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대통령의 행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 맞춰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하면서 정치에 어떤 오더를 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그 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12월 14일부터 조지아주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25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다만 그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 50%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선을 치르는 것인데 그 결선에 지금 뭐 한 열흘 2주일 정도 됐는데 250만 명이 투표를 했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한 사람들을 계속 보면은요. 일주일 전과 지금 똑같아요. 누가 조기 투표를 많이 했는가?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11월 달에 투표 안 한 사람도 이미 민주당 쪽에서 6만 5천 명 정도는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조기 투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좀 불균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9살 미만과 유색인종이 투표를 많이 했고 아시아계가 투표를 많이 했고요. 젊은 층 또 애틀란타 인근의 도시 인근의 사람들,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 민주당 도전자 2명이 유리한 것 아니야 하는데 그렇게는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데이비 폴듀가 이제 현직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이 그 켈리 로플러가 현직 의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2명의 도전자가 민주당이잖아요. 2명의 도전자가 민주당인데 이 2명의 도전자가 11월 달 선거에서 다 현직 의원들보다 표를 몇만 표씩 덜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그 켈리 러플러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화당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러플러가 합쳐서 이 도전자인 그 목사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시무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 라파엘 워너 후보, 민주당 후보보다 6만 3천 표를 더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6만 3천 표. 그러니까 상대방 한 사람 것도 더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번 결선에서. 그리고 데이비 폴듀 의원은 지금 그 존 오소프 민주당 그 33살의 도전자에 비해서 11월 대선 때 8만 8천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선거에서 그야말로 뭐 몇천 표 차이로 이기고 하는 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그 공화당의 그 현역 의원들이 당시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를 많이 한다, 민주당 성향이 많다 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것이 민주당이 정말 투표를 가져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이르고요. 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11월 그 선거에서도 똑같았잖아요. 선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선거 당일에는 현장에서 투표한 사람들 것 개표를 먼저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으나 그 다음 날부터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이제 그 다른 후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 일은 그 비슷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공화당의 2명의 그 현역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지사, 총무처 장관 전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선거를 무효로 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임하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이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지지를 했었는데 무효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죠. 투표로.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 계산이 되고 손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주지사가 마음대로 그럽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총무처 장관이 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서 가장 속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실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는 믿지 못하겠다. 이 2명의 후보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표가 아예 사표도 아니죠. 투표를 하지 않는 공화당 사람들이 얼만큼이 될지 그것이 관건이고요. 그러나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2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내가 진 그 선거에 대해서 주지사를 비난하는 데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 당선자와 카멜라 해리스가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사이에 아마 그 조지아주를 방문을 해서 민주당 도전자들을 위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그 선거 결과도 뭐 당일날 빨리 그 다음 날이라도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니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금방 결과가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뭐 어쩌면 또다시 개표해야 돼, 재개표해야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며칠보다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몬타나가 지역구인 그 조시 하울리 의원이 나도 1월 6일 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를 한다면 거기에 반대하겠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
반대를 한다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시간 토론은 할 테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원에선 굉장히 많아요. 제가 따져봤더니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23명이 되거든요. 그 알라바마주의 모 브룩스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밖에는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아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뭐 스포츠로 치자면 의회에서 벤치 워머 이 정도의 의원들이 많이 가담을 했는데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의원이라고 하면은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뭐 제프 덩컨이라든가 아니면 텍사스에 이번에 활동을 많이 했죠. 그 루이 가머 의원 아니면 또 텍사스의 또 다른 그 라니 잭슨, 펜실베니아의 스캇 페리 이런 하원 의원들이 하원에서는 지금 제가 센 것만 23명이 1월 6일에 바이든 당선 발표에 반대하겠다고 했고 상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 모멘텀은 지금 공화당에서 커집니다. 그런데 공화당 가운데서요. 벤치 워머가 아니라 이 네브라스카의 벤세스 상원 의원을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요. 2024년도에 그 공화당 그 대선 그 선두 주자 물망 그룹에 오른 사람입니다. 오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제법 긴 내용을 썼는데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게 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공화당 다른 정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장난을 멈춰라. 우리 솔직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자. 야망이 있는 정치인들이 무지무지 많다. 무지무지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의 인기 영합에 편승을 해서 이름을 알리려는 좋은 야망은 아니에요. 야망 있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 정말의 그 도전, 진짜 도전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인기 영합주의자인 야망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공화당과 나라가 얼마나 손상을 입느냐는 생각하지 않는 그룹이다. 그들이 틀렸다. 이건 개인 야망 이슈가 아니다. 개인 야망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인은 어덜트는 자신의 국가에 합법적인 정부의 심장에 총을 겨누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 벤세스 의원은 합법적인 정부에 총을 겨누는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 시작은 법원에서 그 다음에 주의회에서 이젠 연방의회에서까지 증거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사실 증거라면 왜 대통령의 변호인 팀은 그렇게 주장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왜 증거 없음으로 기각 판단을 내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지 않느냐. 공화당이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데 당신들이 그 원흉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정선거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 기각당한 것이다. 대통령과 한편이 돼서 불장난하지 말아라. 법원에서 주의회에서 연방의회까지 그 불장난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봐야 사실은 바꾸지 못한다. 1월 6일에 바이든 당선자 이 카밀라 해리스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 1월 20일에 취임을 할 것이다. 그러느니 잠시의 이름 알리는 것에 주력하지 말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도를 걷자 하는 게 공화당 상원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뭐 1월 6일에 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전에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헤드라인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뉴 이어즈 이벤트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취소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요.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줄어들긴 했어요. 일주일 전보다 19,000명이 줄어들었는데, 할러데이 시즌이었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뭐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2주일 연속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020년 12월 31일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1,9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요. 지난해에는 이때 22만 명이 실업자였습니다. 지금은 1,950만 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몇 배인가요? 190배가 많은 겁니다. 190배. 지난해보다.
보통 이제 할러데이 때가 되면 뭐 파킹이라든가 선물센터라든가 백화점, 임시직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만 달러 패키지라도 지금 사인을 해서 600달러 이미 받으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는 2021년은 지금보다 낫겠지. 지금보다 나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2020년이 좋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2020년이 2019년보다 좋으셨겠어요. 2021년이 2020년보다는 훨씬 좋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뭐 타임스퀘어에 그 뭐 크리스탈 볼이 내려오는 것, 뭐 LA의 불꽃놀이 이런 거 취소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타임스퀘어에서의 그 크리스탈 볼 내려오는 이 행사가 취소된 것은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942년과 1943년도에 전쟁 중이었으니까 뭐 정전이고 전기 아끼고 막 이런, 그래도 사람들은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 타임스퀘어에서의 보신각 정도 지금 못 쳤잖아요, 이번에. 보신각 정도 못 쳤는데 타임스퀘어에 그 크리스탈볼 내려오는 미국의 보신당이래요. 보신당이 아니라 보신각 종치는 게 1907년부터 뭐 대한민국 독립 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전쟁 때 그 이후에는 처음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관중들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고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빌 드 블라지오가 버튼을 눌러서 한 12푸트 되는 그 지름이 그 정도 볼이 내려오긴 하는데 사람 없이 내려오는 것이고, 플로리다주에서도 그 키웨스트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새해맞이 행사가 있었는데 당연히 취소됐고요. 취소된 것뿐만이 아니라 통행 금지를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뭐 새벽 6시까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불꽃놀이도 굉장히 유명하죠. 당연히 취소됐죠. 해서 하와이에는 2019년도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한 2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20억 달러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관광객이 77.3%가 줄어들었답니다. 100%에서요. 지난해 1년 전을 100%로 잡으면 77.3%가 줄어들었으니까 23%, 5분의 1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꽃놀이 하면 안 돼. 안 된다, 아가야. LA 카운티도 마찬가지 했고요. LA 카운티야 뭐 10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그 비율이 1000%가 늘어났습니다. 오죽하면 3분의 1명이 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리힐스에서 어떤 식당이 무슨 비밀 예우리 예약받는다 해서 엄청 야단 맞았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은 2월달,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좀 나아지려나 여름이 되면. 땡스기빙 데이도 지났죠. 크리스마스도 지났죠. 뭐 하누카, 많은 뭐 크완자 까지 할러데이들이 지나가고 또 오고 하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요. 내년 초에는 뭐 거의 42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혼자 하는데도 지금 문도 열어놓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잠시 뒤에 2021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2021년을 여러분들께서는 희망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계세요. 지금 이 여론조사는 3,561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서베이 몽키, 많이 아주 파퓰러한 여론조사 기구죠. 악시오스와 함께 해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전체적으로는요. 73%가 더 희망적이죠. 어떻게 이거보다 나쁠 수가 있겠어요? 더 두렵습니다. 25%. 젊은 사람 18살에서 34살 사이는 78%가 희망적이고 65세 이상은 73%. 인종적으로는요. 오히려 유색 인종이 희망을 더 많이 느낍니다. 백인은요, 70%가 희망적이라고 하고 29%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랙이 오히려 유색인종 가운데서도 가장 낙천적이에요. 83%, 히스패닉계 80%, 에이시안 81%가 희망적이죠. 2021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면은 더 많이 달라집니다.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쪽으로 기운 사람은 52%만 희망적이고 47%가 더 두려워질 겁니다. 무당파는 78%가 희망적이라고 했고 민주당과 민주당 쪽으로 기운 사람들은 91%가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뭘 느끼냐면 아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들어가니까 서로 이 같은 감정이 엇갈리기 때문에 더 희망적이고 한쪽에서는 좀 두려움이 많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은 52%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기는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네,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나가고 있죠? 제가 오늘 네. 제가 똑같은 집에서 15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같은 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프리웨이에서 내리는 곳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 길을 내릴 때마다 여기는 너무 홈이 많이 파졌어 하는데 다른 쪽 출구로 내리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자를 좀 밝은 쪽을 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이쪽 출구, 어떤 날은 이쪽 출구를 선택을 해보니까 그게 더 편하기도 했거든요. 한 번도 10몇 년 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길이 2021년도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새해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